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콕 찍어 수능으로 뽑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혐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헐값 매입과 펀드 운용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청산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검찰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등굣길 고교생을 끌고 가던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고3 학생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가 교통신호를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뜯어내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당국과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때입니다. 2017년 11월 조국 가족 펀드인 코링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돌연 청산하는데 바로 다음 달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에 나섭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 교수는 헐값으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 이득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차명으로 매입한 주식입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여 원 싸게 차명으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코링크가 관여했던 가상화폐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링크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2017년 11월 돌연 청산했는데 공교롭게도 고강도 규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조 전 장관이 코링크에 정보를 주고 헐값으로 주식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불러 뇌물 혐의에 대해 캐묻고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이 대목입니다. 조국 펀드 운용사가 공교롭게도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 발표 직전 해당 사업을 접으면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인 건지 누가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건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시세 동향입니다. 100만 원을 밑돌던 가격은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고 11월 초 814만 원을 넘어섭니다.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였던 코링크 PE에게 인수된 회사가 개설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청산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정부 규제 뒤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은 차갑게 식었지만 코링크 PE는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많이 허탈했어요. 나는 억대로 손해를 봤어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검찰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얻어 처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까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는데 사모펀드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남편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검찰에 정 교수는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심야 구속 이후 어제 하루 구치소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경심 교수.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아들을 면회한 뒤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에 이어 조 전 장관까지 겨눈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구속 이후 처음 정 교수를 소환한 검찰 역시 구속영장에 적은 11가지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부터 따져 물었습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의 개입 가능성 등에 그만큼 수사 비중을 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사들인 날 조 전 장관에게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해둔 상태입니다. 반면 변호인을 입회시킨 채 구속 뒤 첫 조사에 응한 정 교수는 법 위반 사안이 없다며 공방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이냐.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사모펀드 운영 개입 혐의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주식 취득 금지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정 교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갈라선 두 사람,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검찰이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잘못을 더 씌웠다고 책임을 떠넘겼던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과도하게 좀 평생의 상처를 받는 일들은 이제 여기서 그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정경심 교수 측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더 씌웠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측에서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같이 준비한 이후에는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관계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 씨의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검찰 수사망은 정점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정 교수 수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넘어가는데 핵심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 연결고리를 종이 주식 12만 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이죠. 검찰은 조 전 장관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인 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링크피가 투자했었던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실물증권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이것을 사들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WFM 주식 매입 당일에 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정 교수 측으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네, 요즘 대부분 주식 거래를 전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쓰임새 자체가 좀 독특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한 것 같은데 이 주식을 발급한 회사의 이름과 또 발행 주식의 총수, 액면가 등이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실물 증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식으로 거래를 하려면 이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이고 또 번거롭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입한 실제 주인이 이 명의자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거나 혹은 이 중간거래 과정을 숨길 의도로 실물증권을 보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이 주식 거래 지난 16일부터 이 전자증권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사거나 보관한 사람은 정 교수 남매예요.
그런데 이게 조 전 장관 뇌물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돈이 이 정 교수 측에게 넘어간 것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정 교수 측이 WFM 주식 12만 주를 보유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이 코링크가 WFM의 주식 39만 주를 매입할 때 확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39만 주 안에 12만 주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도 수사 중인 것인데, 당시 한 주당 7,000원 선이었던 주식을요, 이 5,000원, 그러니까 2,000원 가량 더 싸게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결국에는 검찰도 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인의 차명 주식 거래를 과연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다가 민정수석 직무를 이용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수사력을 집중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소환을 앞둔 조 전 장관과 검찰 모두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까지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에 말을 아꼈던 더불어민주당. 하루 만에 강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검찰을 조선 총독부에 비유하고 조 전 장관은 죄가 없다고 적극 항변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하루 만에 검찰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게 조선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고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직 민정수석이 그게 급하게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면서 이 거래를 했을까? 여당이 다시 강경해진 건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도 못 지키는 여당이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의원들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으로 좁혀오는데도 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지자만 바라보고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은 당의 부담이 된다며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죠.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맡게 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유시민은 딱 자기가 시나리오 하나 딱 만들어왔더라고. 검찰은 이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저장 장치 교체도 검찰의 조작을 막기 위해 증거를 지킨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변호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나를 검찰에서 보려면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곳 채널A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밤을 꼬박 새우는 철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집회 참가자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이 되자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쪽 편도 6차선 도로가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찹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구속된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사전집회에선 조 전 장관이 현 정권의 실세임을 풍자하는 연극도 공연했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온 단체 참가자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퇴근길 광화문 일대엔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조금 전 오후 7시에 시작해 내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되는 철야 집회에 대비해 참가자들이 방한용품을 사고 파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일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등도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출입기자 간담회는 지난 1월 신년 기자 간담회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의 소통 점수는 잠시 후 팩트맨에서 따져보고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방금 전 간담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나요? 네, 오후 5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1시간 반가량 진행돼 조금 전인 6시 30분에 끝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각과 남북관계, 검찰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우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인선될 때까지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나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향후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은 같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과 끝을 언론에 대한 당부에 할애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권력의 작용이 없다면서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고 있는지 언론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에서 고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능을 불과 20일 앞둔 고3 수험생이 숨졌는데 신호를 위반한 운전사 미약 하나마 알코올까지 측정됐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 노란색 통학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어 곧바로 다른 통학버스도 직진하다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가 넘어지면서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숨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고등학생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부분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통학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버스는 당시 사고 충격으로 뒤집히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도 추가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학버스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사설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몰라요.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전화 받고 있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였습니다.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경찰은 숙취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대책반을 꾸리고 학생들의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아이들을 계속 이제 안정을 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5시간에 걸쳐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깊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건 어제 오전. 피해 의사는 5시간에 걸쳐 왼쪽 엄지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엄지가 거의 절단에 가깝게 돼 있고요. 인대, 뼈, 그리고 신경 이런 게 다 쓰러진 상태고요. 피해 의사는 정밀한 손가락 봉합이 주전공인 정형외과 전문의.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를 하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의료인을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반복되면서 의사들은 추가적인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화 자체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적어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법원은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모 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1심 선고 때와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로 사회에 헌신한 피해자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경찰관이 오늘 새벽 광주에 나타난 멧돼지를 진압하려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멧돼지의 숨이 끊어지는 데는 무려 실탄 10발이 필요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경찰이 쏜 실탄 6발을 이미 맞았지만 또다시 달려들자 추가 사격합니다. 맞았어. 100kg의 멧돼지는 실탄 4발을 더 맞은 뒤에야 숨이 끊어졌습니다. 실탄 소리가 나면 무섭긴 또 무섭지. 그래도 멧돼지는 또 잡아야지. 사람 해치지. 경찰관 한 명은 포획 과정에서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명중이 시키니까 얘가 갑자기 더 이제 충복해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달려들어 버렸어요. 멧돼지에게 오른쪽 다리 2곳을 물린 경찰관은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찰차가 멧돼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선 멧돼지는 엽사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경찰이 곡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엽사가 3발을 더 쏴 겨우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주택가 도심에서도 멧돼지가 잇따라 출현하면서 곳곳에서 총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를 2심보다 더 크게 판단하면서 결국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데 오늘 재판장이 갑자기 재판과 무관하게 한마디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조영민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재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종료 전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신경영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삼성 신경영선언으로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똑같은 나이인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되묻고 재판을 마친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 감시인 제도 정비와 재벌 폐해 시정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해달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다만 이런 당부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포털 다음과 최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안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수 설리는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에 많이 시달렸음을 토로했습니다. 국내 대형 포털 다음이 연예 뉴스 댓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에서 연예 기사의 댓글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폐지하고 인물 검색할 때 뜨는 관련 검색어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메신저 카카오톡에선 실시간 이슈 코너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발표 직후인 오후 1시부터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댓글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댓글 문화가 아직 거기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후에 조금 보완해 나간다면 다시 순기능으로서 댓글창을 좀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카카오의 이번 대책이 제2의 설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역 배우의 꿈을 짓밟은 기획사 대표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린 지망생들에게 수강비와 관리비를 받고는 문을 닫고 도망쳐 버린 겁니다. 이미 출연한 배우의 출연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역 배우 기획사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불 꺼진 기획사 안에는 가압류 통보서가 뒹굴고 있습니다. 아역 배우 연기 학원도 함께 운영하는 이 기획사가 내부 공사를 한다며 갑자기 휴업에 들어간 건 지난 8월. 하지만 당국엔 이미 폐업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원씩 내고 자녀를 학원과 기획사에 등록한 아역 배우 부모들에겐 폐업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육비가 240에 그다음에 에이전트 소속비라고 55만 원 해갖고 총 295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때 2번 받고 이제 수업이 안 된 거죠. 저희 학교는 사실은 갈 곳을 잃었잖아요. 학생 꿈을 짓밟은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기획사 소개로 드라마에 출연하고도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한 아역 배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제작사 쪽으로 돈 받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12월 달까지만 무조건 기다려달라는. 기획사 대표는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합니다. 수익이 안 나, 좀 어려워져서 한 번이 좀 더뎌진 것도 있었지만 뭐 운영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11월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기획사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기획사 역시 사전 예고 없이 폐업에 들어가면서 50명 넘는 사람이 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기획사 대표의 금융거래 기록 등을 조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흘 만에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콕 찍어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수시 전형의 불신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11월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율과 시기에 대해서는
또 대학 당국과 교육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높아 교육부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안이 유력한데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정시 비중이 다시 느는 겁니다. 학종을 80%까지 늘려놓고 학종으로 많이 뽑는 대학에만 한다고요. 내신 못 받으면 도저히 학교 갈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정부는 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5년 자율형 사립고는 물론 모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기분 나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북한에서 공식 통지문이 왔습니다. 남측 당국과 기업이 들어와서 직접 철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지은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 이틀 만에 북한이 공식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동시에 보냈는데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건데 사실상 일방적인 철거 통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한 배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온천을 시찰하며 금강산 남측 시설을 또 질타한 겁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 2주 사이 김 위원장은 북쪽 백두산, 동해 금강산, 내륙 양덕온천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곳을 관광 거점으로 삼아 독자적인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제무역기구 WTO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쌀에 부과했던 높은 관세를 낮춰야 할 수도 있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수확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농업보조금 1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개도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도국이 아니면 WTO 협정에 따라 농가 보조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조금뿐만이 아닙니다. 개도국은 수입 농산물의 5% 이내에서 특정 품목의 고율 관세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현재 500% 이상인 수입쌀 관세를 비롯해 수입 고추나 마늘 등의 관세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 농산물 가격이 싸져 국산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도국을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의 그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24년 만에 정부가 농업 분야 빗장을 푼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20개국을 꼭 찍어 개도국 지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분간 새 농업협정 체결 가능성이 낮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WTO 제재를 피해 우리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대구의 김광석 길처럼 유명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지역 명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 거리를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욕심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6만 명의 관중들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BTS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 잡으면서 멤버들의 발자취가 닿은 곳은 전 세계 팬들로 북적이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BTS 멤버 슈가와 비의 고향인 대구. 대구 북구와 서구는 이들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BTS 테마에 맞춰 보도블럭과 벤치 등을 정비해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BTS 멤버 B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대구 비산동입니다. 관할구청은 이 일대에 BTS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멤버별로 테마거리를 세울 수 없다는 소속사 방침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안 된다 하고는 저희는 다 적었는데 구상한 단계에서 끝나버렸는데. 멤버 제이홉의 고향인 광주시 역시 제이홉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소속사와 협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션 정도 하고 그런 하드웨어 조그만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당연하다는 평가와 함께 스타 연예인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119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독도 영유권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독도의 날이 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독도의 날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다이버들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계를 부수고 수거합니다.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를 심어 바다를 가꿉니다. 인어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진주를 선물로 줍니다. 독도에 직접 가서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사업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오늘 관람객들과 함께 전하고자 공연을 기획하게 됐고요. 독도를 주제로 한 아이돌 그룹의 새 노래도 독도의 날을 맞아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매일 아침을 환히 비추는 우리의 손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 1900년대 영유권을 조성 땅임을 전 세계에 공표. 실제 독도의 파도 소리도 곡에 담았습니다.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는 서경덕 교수와 대구음원 송은이, 김수근, SNS에 독도의 날을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문화재연구소는 레이저로 지형을 정밀 관측하는 라이다를 사용해 독도 지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굴 같은 숨은 지형까지 샅샅이 찾아 더 세밀한 독도 보존과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금 한창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키움과 굳히기에 들어간 두산이 오늘도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리즈 3차전 고척 스카이돔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시리즈가 펼쳐진 건 처음인데요. 16,300명, 오늘도 꽉 찬 관중 속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곳 홈팀 키움의 마스코트 턱돌이의 안내로 경기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선 두 경기 모두 끝내기 안타로 승부가 결정된 만큼 매 경기 명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세리머니 경쟁도 재미있습니다. 먼저 두산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찍는 포즈, 셀카 셔터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고요. 키움은 손가락 3개를 펴면서 키움의 첫 이니셜 K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도 또 팬들도 즐겁게 만드는 세리머니, 과연 오늘은 어느 팀이 더 많은 세리머니를 선보이게 될까요? 첫 세리머니의 주인공은 박세혁이었습니다. 우측 선상으로 빠지는 3루타로 선취점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박건우의 홈런, 오재일의 2루타로 두산이 3회에만 넉 점을 올렸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이고 두산이 계속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끝까지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김태욱이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받아주시죠. 네, 김태욱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바로 시구인데요.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미국의 체조 영웅 바일스가 공중제비 시구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에 시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시구의 묘미를 염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월드 시리즈 2차전. 시구를 위해 미국의 체조 여왕 바일스가 그라운드에 섭니다. 바로 공을 던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공중을 한 바퀴 돈 뒤 시구를 합니다. 실제 체조에 사용되는 자신의 고난도 기술을 직접 시구에 활용한 겁니다. 이런 화려한 이색 시구의 원조는 바로 한국. 시수지는 체조 요정답게 백일루전 동작을 선보여 전 세계에 화제가 됐고, 태권도 선수 출신 배우 태미는 공중 돌려차기 동작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개가 포수 자리에 앉아 날아오는 공을 날렵하게 받는 진기한 시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에선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야구 선수를 꿈꾸는 문채원 양이 시구를 선보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빼놓을 수 없는 감초각은 색다른 시구의 세계. 올가을도 재미와 감동을 주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 키워드는 바로 가을추위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영하 20도의 한기가 내려오는데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6도까지 내려가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7도나 내려가는 건데요. 낮에도 많은 지역에서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는데요. 그동안 예년보다도 포근했었기 때문에 더 싸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요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올 수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단풍 전선은 빠르게 남하 중입니다. 전국에서 단풍 소식이 전해졌고요. 강원도의 모든 산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에서 단풍 절정기를 맞이할 텐데요. 가장 아름다운 가을 풍경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산행 계획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말, 석 달간 온 나라가 들썩이는 사이에 가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밤샘 농성이 이어지고 주말엔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시민들이 몰려 나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한 청와대 녹지원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국민들의 잊혀진 계절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내일도 뉴스웨이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